오늘은 정말 난리가 난 날입니다.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중국에서 모와이가 완판이 되었고 바로 3일 전에 중국에서 판매량이 17% 하락했니 어쩌니 호들갑을 떨던 언론도 180도 태도가 바뀌게 된 재미난 날입니다. 오늘은 소식이 정말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오늘 조태금 마이어님께서 기가 텍사스에서 드론으로 촬영해 주신 내용입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 인터뷰에서도 확인했듯이 기가 텍사스 공장을 아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중요한 사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바로 4680용 말 그대로 큰 거 왔죠. 4680 생산용 기기가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껏 이런 포스트를 한 번도 게재한 적이 없는데 테슬라 차이나 중국에서 모델 Y가 2023년 완판이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올해 180만 대 판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포스터도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게 되면은 모델 Y 2023년 매진입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판매량이 줄었니 어쩌니 하고 난리를 쳤던 것 같은데 이렇게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가격 인상과 똑같은 조치를 한 번 더 취하게 됩니다. 바로 테슬라 찬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8천 위안에 달하던 보험 보조금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 8천 위안은 미국 달러로 바꾸게 되면은 1116달러 정도로 또 추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가격 변화 역시 테슬라 찬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중국에서 다양한 트림의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인상이 결코 뻥카가 아니었다. 정말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도 테슬라에서 너무 많이 팔려서 난리가 났다라는 또 형태의 정반대의 호들갑 뉴스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뉴스는 호들갑으로 좀 즐거워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웃긴 게 바로 3일 전입니다. 이 3일 전에 제가 다루었던 내용 중 하나가 로이터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실제 자료가 있는데 현실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만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할 확률이 높고 사실상 최고의 분기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고 현실과 정반대인 상황으로 독자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10년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거의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정말 재미난 게 너무 명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또 이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도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되면은 좀 객관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댓글도 올라옵니다. 결국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잘 보여주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스페인에서 판매량입니다. 이번 분기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번째 달인데 이 스페인에서 두 번째 달 판매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역시 어제 살펴봤던 내용과 연계해서 볼 수 있는데 스페인은 현재 모델 3 판매량이 66%인 유럽 국가입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모델 3가 많이 팔리는 국가가 많은데 이런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모델 Y도 여전히 팔아야죠. 이제 12월 달에 상당히 많은 판매가 스페인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 국가에서 이번 12월 달 판매량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중국에서 모델 3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모델 3가 지금까지는 생각만큼 많이 안 팔린 건 분명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중국에서 모델 3 판매 페이지를 영어로 번역한 건데 모델 3를 지금 예약하게 된다면 2에서 6주로 생각보다 금방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예약 자체가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원래 수요라는 거는 가격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격을 올리면은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을 낮추면은 수요가 올라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수요 곡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델 3라는 거는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하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 판매하는 곳은 테슬라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곳에 먼저 판매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모델 3가 더 많이 팔린 국가에서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의 모델 3를 먼저 판매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모델 3가 포화가 된다면은
중국에서 모델 3 가격을 낮춰서 충분히 팔 수 있지만 지금은 유럽에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가장 수익을 높여주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밖에 미국에서도 모델 Y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된 전체 브랜드에서 모델 Y가 2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등이 바로 포드의 F-150인데 이게 픽업 트럭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의 인기가 이처럼 엄청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모른다면은 미국에서 사이버 트럭의 인기가 얼마나 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픽업 트럭은 전체 모델 중에 1등을 차지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드의 F-150와 사이버 트럭을 많이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사이버 트럭이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에 생산량만 갖추어진다면은 인기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뭔가 의미심장한 영상인데 이게 어디서 올라왔냐? 바로 테슬라 유럽 계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계정 이름이 테슬라 유럽이었는데 뒤에 이름이 추가되었습니다. 미들리스트라고 하나 추가되었죠. 이렇게 중동이 추가되었다. 이건 테슬라가 이제 중동으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이 메시지는 아주 또렷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며 카타르나 또 돈 많은 중동 국가들에서 S나 X 같은 고급 차량도 아주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래 테슬라의 수익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재 기존 시장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출할 국가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새로운 국가에 진출할 때 처음 1, 2년 정도 100%, 200%씩 판매량이 성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었고 테슬라의 시장 확대 전망이 아주 낙관적인 상황임을 다시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이 끝나자마자 2023년 연말 업데이트 내용을 공식적으로 테슬라에서 공개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었던 내용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 피델리티 파크 어시스트라는 내용인데 이미지로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라운드 뷰라고 많이 말을 하는 기능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다른 브랜드에서 이 어라운드 뷰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잭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게 모든 차량에서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고급 등급의 차량에서만 고급 옵션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데 그 가격이 뭐 65만 원도 있고 55만 원도 있고 비싼 가격은 뭐 95만 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테슬라에서는 어떻게 한다? 연말이니까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라면서 그냥 제공을 해주게 되었다라는 게 일단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자체도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는 비전 올리로 바꾼 상황이죠. 카메라만으로 주변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 어라운드 뷰도 초음파 센서 없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의미가 많은데 현재까지는 주차할 때 카메라만으로는 거리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론은 제일 원칙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주차할 때 초음파를 쏘아서 주차를 하는가? 그렇지 않죠. 박쥐도 초음파를 쏘면서 정말 비행을 잘하지만 사람도 시각 정보만으로도 정확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 문제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눈을 카메라가 대신하고 눈을 통해서 얻은 시각 정보를 뇌를 통해서 해석을 하여서 거리를 판단하게 되죠. 현재 카메라 자체는 상당히 뛰어난데 이 정보를 처리하는 뇌 신경망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걸 더 발전을 시키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일 원칙에 기반해서 보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우리가 운전하고 주차하는 방식 그대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업데이트와 함께 카메라를 사용해서도 거리 측정이 개선되는지도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성취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홀머스 카탈로그님께서 미래에는 이 기능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죠. 신경망이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 뇌가 하는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라운드 뷰를 주차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주차를 해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길게 보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방향성이 아주 명백히
정해져 있다.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기관에서 테슬라의 12개월간 포워드 P 레이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이 P 레이쇼가 상당히 올라가다가 최근 P 레이쇼 압축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P 레이쇼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핵심은 미래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환경도 충분히 영향을 주죠.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도 P 레이쇼를 상당히 압박하는 환경이고 금리 역시 영향을 주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역사를 통틀어서 보게 된다면 P 레이쇼를 이야기할 때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 P 레이쇼가 중요해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 레이쇼의 의미 자체가 미래 성장력을 대신해서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과거와 지금을 볼 때 과연 테슬라의 미래 성장력이 줄어들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일론이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FSD라든지 조금 더 길게 보면 옵티머스라든지 거의 뭐 가치 자체를 매겨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은 P 레이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압축이 풀리면서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역사적인 중앙값인 70을 훌쩍 넘길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뭐 바뀔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걸 무시하고 매월 적립식으로 쌓아 나간다면은 지금이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를 P 레이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지난 6일에 진행했던 영상이고 이때 기가 상하이 확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실상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역시 X를 통해서 에바팍스 님께서 똑같은 소식을 7일날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게시글에 대해서 일론이 좋아요를 누른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상하이가 새롭게 확장이 된다. 그리고 이 확장이 25,000불 저가형 모델을 위한 것이다까지 확인이 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 뉴스를 살펴보며 함께 살펴봤던 에너지 공장 확장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예 테슬라에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었고 중국에서 에너지 공장의 생산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 15빌리언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매년 메가팩으로서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정보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소식이 많이 나온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경우를 사이버트럭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내용은 탑기어님의 사이버트럭 영상에서 나왔고 실제 판매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눈앞에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데도 이런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고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너무 재미난 상황이죠. 얼마 전에 봤던 180도 잘못된 내용에 정말 잘 커나가고 있는데 마치 망하는 것처럼 기사를 적었던 로이터나 그 기사를 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잘못되었는데도 흔들리는 사람들이나 사이버 트럭을 눈앞에서 보고도 이게 판매가 된다는 걸 못 믿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이 참 재밌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이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매크로와 관련해서 주요 이벤트가 다음 주에 상당히 많기도 하고 오늘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도 나와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고용 관련 지표에서 고용 시장이 조금 식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 페이로를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고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며 고용 시장이 여전히 조금은 핫하다라는 지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고용 지표를 다 보게 되면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 예상치보다도 컸고 전월보다도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5년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때 코로나의 여파가 정말 엄청나서 차트 자체를 다 망가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한번 난리가 난 이후에 점점 더 좀 정상화되면서 고용 시장이 느리지만 조금씩 식어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는 이 CPI 수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날에 FOMC에서 또 기준금리와 기자회견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CPI 수치 자체가 이번에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 거의 뭐 동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연준에서 말을 하는 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3%대로 연준에서 목표한 수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낮은 수치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주로 퍼센티지로 이야기하지만 이 CPI에 따라서 전월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냐 혹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냐를 보게 되는데 이 수치 자체가 전월과 비교하면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는 환경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원래 4에서 5% 범위가 일반적인 범위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연준에서 왜 이렇게 거의 뭐랄까 발작에 가깝게 너무 좀 심하게 반응을 했었죠. 이때가 바로 인플레이션이 거진 8%를 넘기고 10%에 가깝게 가니까 연준이 거의 경제를 죽여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기조를 여기서 확정을 짓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이 좋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 자체가 경제라는 게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가격이 계속해서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은 지금 또 자산 가격이 너무 버블이 심한 것 같은데 더 비싸질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라면서 더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또 특정 품목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은 특정 자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고민해보지 급한 건 아닌 거는 사는 걸 다 미루게 되고 역시 수요 자체가 내려가면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인플레이션이 10%를 돌파하게 되면은 연준이 말하는 거에서 신용도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시장의 기대감이 연준의 입으로부터 형성이 되어야지 경제의 전반적인 관리가 쉬운데 이렇게 10% 가깝게 인플레이션을 찍어버리니까 연준의 본인의 권위 자체를 잃는 환경에 속했기 때문에 아주 과도하게 밀어붙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는 상당히 내려간 상황이고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되는 CPI 수치가 낮게 나온다면은 이제는 조금 고비를 풀어줄 시기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용 지표와 함께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준 금리는 원래는 거의 100% 동결이었는데 인상 가능성이 1.6%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전해드렸던 AI가 이 제미나이가 있었죠. 이것도 한국어로 제민이라고 부를 줄 알았는데 영어 발음 그대로 제미나이라고 부르니까 저도 제미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AI가 파악을 해서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기사가 나왔고 구글에서도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관련 내용을 공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게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AI가 실시간으로 반응을 한 게 아니고 그 카메라 영상 중에 일부 이미지와 프롬프트, 명령어를 함께 적어서 답변을 얻고 이 얻은 답변을 마치 실시간으로 말하는 것처럼 편집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진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엄청 소름 돋았었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안도감과 이거를 속았네 라는 좀 실망감이 동시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연이기 때문에 좀 극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영상에 나오는 이런 시연이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크게 많이 남아있는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AI가 정말 너무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기까지도 3개월에서 6개월 뒤만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